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과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선정해서 종목까지 알려드릴지 첫 번째 선택해 주신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증권사들의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주를, 증권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실 뭐 증권주가 장 초반에는 좀 좋았다가 지금 약간 뭐 탄력이 줄긴 했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실적 좋을 업종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자연스럽게 저희가 증권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HTS뿐만 아니라 MTS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갖고도 매매를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또 거래 대금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저녁 뉴스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꼭지는 증권시장입니다. 오늘 증권시장이 어땠다 뭐 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나만 주식 투자를 안 해서 불안감을 갖게 하는 포모라고 하는 그런 불안 심리도 만들어지고 하여튼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증권주를 사야 됩니다. 네. 증권주들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즉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뭐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할 것이고 이 손실이 나면 손절매를 해버릴 거고 그러면 그때마다 위탁매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요즘은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자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통시장에서 막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면은 그 다음에 뒤따라서 IPO 시장이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IPO 수수료가 또 떨어지죠. 이 모든 돈을 버는 건 증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대한 뉴스들이 넘쳐날 때 이럴 때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증권주를 사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 시장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금도 엄청나고 거래대금, 뭐 신용 여러 가지로 다 역사상 최고치의 숫자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뭐 대표적인 증권사들 살펴봐야 되겠죠. 뭐 그리고 증권주들도 최근에 좀 쉬었어요. 그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볼 때 뭐 길거리 뭐 큰 번화가 가시면 항상 증권사와 은행들 간판을 많이 보십니다. 네네. 1층과 2층, 1층에는 은행이 있고 2층에는 증권사가 있고 그만큼 비용 때문에도 2층을 많이 선호하는 게 증권사들이었는데요. 요즘은 증권사들이 1층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 증권사들도 예전처럼 위탁매매 브로커리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IB 쪽도 많이 하고 있죠. 그 자체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이번에 우리나라 증권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미국의 ADR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그게 약 4% 정도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에 대한 예탁 증서를 미국 증시에 IPO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 증권사들은 수수료로 약 한 2억 달러 정도를, 약 2천억 정도를 챙겨간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0.5% 전체 그 공모 자금의 0.5%를 챙겨간대요. 이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IPO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억짜리 미만, 뭐 1,000억짜리 미만일 경우에는 약 3% 정도를 받아갑니다. 3%에서 한 10% 정도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IPO 수수료를 증권사들이 받아가죠. 그만큼 위탁매매 수수료 말고도 돈을 벌 그 구멍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 키움증권이라고 이 키움증권은 온라인 전문 증권이기 때문에 주변에 지점도 없습니다. 그 말은 고정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HTS 갖고 매매를 하시고 또 MTS 갖고 매매를 하시면 그때마다 따박따박 위탁매매 수수료가 쌓입니다. 거기다 돈까지 빌려서 하시면 거기다 또 이자 수익까지 발생하죠. 그래서 키움증권 주가가 이렇게 비싼 겁니다. 비싸다기보다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서 키움증권은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매매만 이루어지면 거기서 따박따박 돈이 쌓입니다. 그런 면에서 키움증권도 굉장히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 그 좋아진 실적을 갖고 주주 환원을 강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적이 굉장히 그러니까 주주에게도 좋은 그런 회사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은 대형수 중에서도 많이 뭐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온 게 미국 주식을 직접 낮에도 이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이러한 서비스
서비스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한 번은 상한가, 장중에 상한가가 잊혀버렸죠. 그런데 이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법니다. 벌기 때문에 주주환원에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회사도 여러분들에게 이 주주환원을 통해서 자신들이 번 돈을 배당금이나 아니면 자산 취득과 소각 같은 형태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도 보셔야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키움증권이나 이 삼성증권 같은 대형주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많이 주가가 이제 그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삼성증권도 그렇고 키움증권도 그렇고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면에서 61선이나 120선까지 가격 조정을 받은 증권사들은 충분히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 그러니까 주가 회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서 잊어버리고 계시는 게 바이앤홀드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실 겁니다. 네. 자, 키움증권, 삼성증권 대표적인 증권사 두 개를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앤홀드 네. 하는 게 좋다. 가지고 그냥 쭉 가져가 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탑픽으로는 뭐 보세요? 네, 그런 면에서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입니다. 이 회사 자체는 이번에 1분기 때 영업이익을 1조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옛날 닷컴 버블 때 대신증권이 제일 잘 나갔었는데요. 대신증권이 1년 동안 닷컴 버블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약 5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HTS하고 직접 증권사에 찾아가서 지점에서 거래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5천억, 1년 내내 열심히 주식 사고 팔아서 겨우 5천억 벌었는데 이번에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한 분기에 영업이익을 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도 1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주가는 흘러내려버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네. 그 바람을 타고 많이 올라갔다가 그 실망 매물로 엄청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만큼 이 회사가 만들어낸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저평가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실적대로 주가가 갑니다. 실적이 좋으면 그 좋아지는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리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주가가 낮아져 있는 이런 종목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매수가는 4만 5천 원 이하에서 잡아보시면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래에셋증권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전에 미래에셋이 한 87,800원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9만 원을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증권 섹터를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또 어디로 정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K 애니메이션 컨텐츠 쪽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건 좀 의외입니다. K 애니메이션 컨텐츠주들은 사실 최근에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왜 봐야 될까요? 그 애니메이션 이런 게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쁠 때가 어린이날 그때 5월 가정의 달 그때와 또 겨울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때 애니메이션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방영이 되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히트 치는 때가 있는데 바로 여름방학 시즌이죠.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보는 그 아동용 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극장에 많이 실립니다. 그러면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히트를 치는데요. 최근 들어서도 우리나라도 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는 만큼 중산층 이상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매년 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여름에도 역시나 이 K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히트를 칠 것 같고 요즘은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들고 그냥 그걸 방영을 하고 그러니까 극장에 걸어서 뭐 상영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인기 있는 아이템들, 그 IP들은 곧바로 이제 선물 뭐 그 인형이나 아니면 다른 만들죠. 뮤지컬이나 이런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으로 해서 다양하게 뽑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해야 돼. 그래야만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시즌이 왔을 때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겠죠. 뭐 장마 시작됐다고 해서 최근에 가습기 관련된 또 제습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름방학 맞아서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들도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애니메이션. 네.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캐치 이름이 좀 캐치 티니핑이라고 네. 여러분 보시면 이 회사 이제 쌈지 엔터라는 회사 만든 IP인데요. 네네. 이게 작년에 영화 뭐 캐치 티니핑이라는 그 영화를 이제 극장에 상영했는데 이게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2탄이 나오죠.
그게 8월 달에 상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흔들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이 물량을 일부러 던져가지고 그 주가를 폭락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면 개인들은 겁먹고 던집니다. 그걸 고스란히 받아내야만 그렇게 할 때 주가가 하락한 것만큼 이 회사가 실적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본 가치, 이 회사의 가치가 여기 있다면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들을 잘 보시면서 이 K애니메이션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쌈지엔터를 좀 보시고요. 쌈지엔터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돈을 벌면서 그 과거의 부채들을 다 갚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우량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IP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IP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을 잘 보시고 쌈지엔터를 좀 보시면 충분히 저가에 잡을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애니플러스입니다. 이 애니플러스는 우리나라 이 회사 직접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지만 일본 거를 갖고 들어와서 이게 어린이들이 아닌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위한 이런 애니메이션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요. 진격의 거인이나 귀면의 칼날, 이건 뭐 올 봄인가요? 귀멸의 칼날은 공정에 또 히트를 쳤는데요. 그런 그 애니메이션들 잘 골라서 극장판으로 여러분에게 공개시키는 그러면서 히트를 쳐서 거기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방송, 애니메이션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돈을 법니다. 그런 면에서 애니플러스는 굉장히 실적도 좋은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주가는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 이쪽이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졌죠.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그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60일선이나 120일선까지 하락을 하면 이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만 지금 빨간불에 막 그 최고가를 경직하고 있는 걸 쫓아가서 그걸 추격 매수에 잡았다가 상태에 물리지 마시고 오랫동안 이게 가격 조정 받으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주가가 싸졌을 때 조용히 사 모으시는 게 주식 투자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관련된 SAMG엔터 그리고 애니플러스 두 개를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하나 골라주시죠. 네, 더 핑크퐁 그 컴퍼니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아기상어를 갖고 있는 아기상어라고 굉장히 유명한 IP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아기상어 때문에 IPO 할 때 굉장히 좀 그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36,000원인가 있는데 지금은 10,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흘러내려 버렸죠. 왜냐하면 상장한 이후에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흑자입니다. 흑자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못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데다가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프리-IPO로 발행해 놓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곧바로 시장에 이제 보호회수가 풀리면서 바로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최대주 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이제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시장에 소화되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또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더더욱 흘러내린 겁니다. 그게 10,000원대까지 주가 흘러내면서 10,000원대에선 더 이상 이 주가가 10,000원을 깨지는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시장에 나오는 많은 유통 물량들이 시장에서 소화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물량도 대부분 시장에 소화됐기 때문에 바닥을 거의 대부분 다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핑크퐁 컴퍼니는 이 바닥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발목이나 무릎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잘 보시고 매수가는 11,0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매수 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고 목표가는 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들 지금 대부분 많이 가격이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건실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골라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K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도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